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8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와 배구, 축구 시즌을 맞아 프로토 조합픽이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승호패 다수의 회차에서 조합픽이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주소를 누르시고 토토부장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신 뒤 보이시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치러졌던 11경기에서 2승 9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던 뉴욕인데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월에 폼이 떨어졌었던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직전 경기 3점슛 6개 포함 31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오지 아누노비도 2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주전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와 핵심 포워드인 미칼 브리지스의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팀 공격에 애를 먹었던 뉴욕이지만 랜드리 샤멧과 마일스 맥브라이드 같은 벤치 자원들이 힘을 내주면서 타운스와 브리지스의 부진을 어느 정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5일 세크라멘토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던 뉴욕이지만 당시 경기에서는 팀의 에이스인 제일런 브런슨이 경기 초반 부상을 당하면서 코트를 떠났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결장자 소식이 없는 뉴욕이 핵심 선수들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만 한다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4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최근 다시 5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패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8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다시 흔들리고 있고 이번 경기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잭라빈과 말릭 몽크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만큼 최근 다시 연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뉴욕을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지난주 일요일 홈에서 뉴욕에게 아쉬운 석점차 패배를 당했고 화요일 샬럿 원정을 떠났다가 수요일 홈으로 돌아와 미러키와 경기를 갖겠습니다. 올 시즌 필라델피아는 백투백 경기에서 5승 3패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12월 6일 미러키 원정 승리 역시 백투백 경기였던 걸 감안하면 일정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화요일 샬럿 원정에서 조엘 엠비드와 폴 조지가 부상 관리 차원에서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엠비드와 조지가 홈에서 치러지는 미러키전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엠비드가 폼이 살아나면서 팀의 원년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엠비드는 1월에 출전한 11경기에서 평균 28.2득점, 평균 8.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엠비드가 출전만 한다면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미러키의 골밑을 필라델피아가 손쉽게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에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리스 맥시도 엠비드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만큼
넥시와 엔비디의 투맨 게임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미러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댈러스전이 폭설로 인해 취소되면서 지난주 토요일 덴버전 이후 4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필라델피아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미러키가 체력적으로는 우위에 있을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또다시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결장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러키는 야니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경기력 편차가 상당히 큰 팀이고 최근 필라델피아의 엔비드가 폼이 살아난 걸 감안하면 골밑에서의 야니스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 시즌 야니스가 모두 결장했었던 필라델피아와의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패배했었던 미러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겟츠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멤피스전이 폭설로 인해 취소되면서 지난주 토요일 미러키 원정 이후 4일 만에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현재 팀의 부동의 에이스인 니콜라 요키치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키치 부상 이후 치러진 14경기에서 9승 5패를 거두면서 요키치가 없는 구간을 나름 잘 버티고 있는 덴버입니다. 주전 가드 자말 머레이가 요키치를 대신해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팀의 해결사로 떠오른 페이튼 왓슨도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최근 11경기 기준 8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에런 고든과 요나스 발렌슈나스 같은 핵심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여전히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 상대는 동부 컨퍼런스 1위이자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로 강력한 수비력을 갖고 있는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몇몇 핵심 선수들이 결장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덴버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10경기 8승 2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1위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디펜시브 레이팅 2위에 올라있는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요키치가 없는 덴버를 수비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월 중순 슛감이 좋지 않았던 케이드 커닝햄이 직전 경기 29득점 11어시스트 더블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팀의 야전사령관 커닝햄의 리딩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디트로이트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에이스인 데빈 부커가 발목 부상을 당한 게 최근 연패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고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했었던 제일런 그린이 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 가드 2명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5위로 수비력이 준수한 피닉스고 최근 브루클린은 원정 경기 7연패와 더불어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부커가 결장한다고 해도 나머지 선수들이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 최근 15경기 기준 2승 13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9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29위로 공격도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특히 직전 클리퍼스 원정에서 팀의 총 득점이 89점, 지난 뉴욕 원정에서는 득점이 66점에 그쳤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더 떨어지는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리그 상위권의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피닉스를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15경기 기준 3승 12패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30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허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팀의 에이스인 라우리 마카넨의 질병으로 인한 결장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타입니다. 팀의 신성에서 어느덧 유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키온테 조지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시나 마카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나도 큰 유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마카넨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키온테 조지가 휴식 목적으로 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만약 조지가 결장한다면 유타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부터 흐름이 상당히 좋은 클리퍼스인데 최근 18경기 기준 15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15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 디펜시브 레이팅 6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12월에 이어 1월에도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1월 출전한 10경기에서 평균 28.8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스틸도 평균 2.2개를 기록하면서 공수겸장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타전도 레너드가 결장하지 않고 출전만 한다면 클리퍼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직전 정관장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아셈 마레이가 15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양준석과 유기상, 정인덕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정관장을 상대로 23점 차 대승을 거둔 LG입니다. 현재 팀의 핵심 용병인 칼 타마유가 결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마레이가 골밑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양준석과 유기상, 정인덕 같은 핵심 국내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선두 자리를 수성 중인 LG입니다. 특히 최근 허일영과 윤원상 같은 백업 자원들도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용병 마레이를 중심으로 언급드린 국내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DB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모비스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4경기 1승 3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헨리 앨런슨이 28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선 알바노도 19득점을 올렸지만 팀 전반적으로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4경기 기준 평균 실점이 85.8점일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핵심 선수들이 야투 기복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B입니다. 다만 그래도 알바노와 앨런슨이 득점 볼륨 자체는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정효근의 경기력이 살아난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LG를 상대로 1승 2패, 상대 전적 열세지만 패배했던 두 경기 모두 투포제션인의 접전 구도 속에서의 패배였던 걸 감안하면 앞서 말씀드린 알바노와 앨런슨, 정효근 같은 팀의 핵심 스코어러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LG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흐름이 좋은 클리블랜드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특유의 공격 농구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 에이스 도노반 미첼의 경기력이 살아난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고 주전 가드 다리우스 갈랜드가 부상으로 아웃됐지만 데뷔 2년차 가드인 제일런 타이슨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의 돌풍을 이끌었던 에반 모블리 역시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첼과 모블리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레이커스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댈러스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33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베테랑 르브론 제임스와 마커스 스마트가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돈치치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1월 평균 24.8득점을 기록하면서 돈치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루이 하치무라와 제이크 라라비아 같은 팀의 핵심 포워드들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라면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애틀란타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를 잡아내면서 이변을 만들어냈던 인디애나지만 직전 경기 애틀란타에게 18개의 3점 슛을 허용하면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팀의 핵심 선수인 베네딕트 웨서린이 직전 경기 부상에서 복귀했고 복귀하자마자 16득점을 올리면서 존재감을 보여준 점은 인디애나에겐 큰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파스칼 시아캄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앤드류 네마드도 기복은 있지만 슛감이 좋은 날에는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드이기 때문에 이 언급드린 3인방이 제 몫을 해준다면 이미 올 시즌 시카고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있는 인디애나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보스턴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구단 레전드인 데릭 로즈의 영구 결번식이 있었던 경기였기에 승리에 대한 열망이 컸었던 시카고였는데 경기 막판 동점 상황에서 케빈 허더의 결승 3점 슛이 터지면서 석점차 짜릿한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야전사령관인 조시 기디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코비 화이트와 마타스 부젤리스 같은 핵심 스코어러들이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기준 6승 2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난 시카고이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인 인디애나를 상대로 서력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시카고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올 시즌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 없이 동부 컨퍼런스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강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특히 제일런 브라운이 시즌 평균 29.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니미아스 퀘이타와 우고 곤잘레스, 조던 월시 등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생소한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페이튼 프리차드와 데릭 화이트, 앤퍼니 사이먼스 같은 3점슛 능력을 갖춘 슈터들이 기복은 있지만 슛감이 좋은 날에는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애틀란타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란타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트레이 영의 트레이드 때 애틀란타에 합류한 CJ 맥컬럼이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맥컬럼은 애틀란타 합류 후 출전한 7경기에서 평균 18.9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주전이 아닌 벤치에서 출전해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베테랑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제일런 존슨도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니에카 오콩우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스턴전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더불어 애틀란타 쪽 이변 대비도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피닉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스크린이 없는 휠 오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빠른 공격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고 이것이 잘 먹혀들면서 기대 이상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타일러 히로가 다시 부상으로 아웃됐지만 뱀 아데바요와 노먼 파웰, 앤드류 위긴스와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등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스코어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마이애미고 올 시즌 홈에서 15승 7패, 확실히 홈 경기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연패 흐름을 타고 있는 올랜도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 시즌 올랜도를 상대로 3전 전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유독 올랜도에게 약했던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와는 별개로 마이애미가 고전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클리블랜드와의 2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4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27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팀의 에이스인 프란츠 와그너가 다시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마이애미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올랜도고, 언제나 승 5패에서는 이렇게 연패 중인 팀을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랜도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승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올랐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고 있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8위로 수비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RJ 베럿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임매뉴얼 퀴클리와 브랜든 잉그램, 스카티 반즈 같은 주전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물론 올 시즌 뉴욕을 상대로 2전 전패를 기록 중이고, 지난 몇 시즌간 뉴욕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었던 토론토지만 최근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뉴욕을 상대로 서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세크라멘토전을 치르고 목요일 토론토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뉴욕의 백투백 성적은 2승 4패로 백투백 경기에서 다소 고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몇 시즌간 토론토를 상대로 유독 강했던 뉴욕이기 때문에 백투백 여파로 핵심 선수들이 결장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3경기 기준 3승 10패, 흐름이 좋지 않은 멤피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1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22위로 공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캠 스펜서와 세드릭 호워드 같은 젊은 선수들이 최근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멤피스입니다. 핵심 백업 빅맨인 조크 랜데일이 직전 경기 개인 사유로 인해 결장했는데, 랜데일은 최근 활약이 좋았던 만큼 이번 샬럿전도 만약 결장한다면 멤피스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필라델피아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9경기 기준 6승 3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샬럿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그에서 가장 높은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샬럿인데, 브랜든 밀러와 라멜로 볼, 팀의 원투펀치를 비롯해 루키 콘 크니플까지 3점슛 능력을 갖춘 슈터들이기 때문에 소위 터지는 날에는 무서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샬럿입니다. 게다가 최근 9경기 기준 디펜시브 레이팅도 4위일 정도로 수비도 살아난 샬럿이기 때문에 현재 승 5패에서 샬럿의 투표율이 더 낮다면 과감하게 샬럿 사이드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샬럿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7경기 기준 5승 2패, 흐름이 괜찮은 댈러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5위와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 9위를 기록하면서 공수 모두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부터 답답한 공격력으로 애를 먹었던 댈러스인데, 최근에는 쿠퍼 플래그 외에도 나지 마샬과 맥스 크리스티, 브랜든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도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공격이 잘 풀리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거둔 19승 중 14승을 홈에서 기록한 댈러스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5경기 중 4경기가 투포제션인의 접전 구도 속 패배였을 정도로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미네소타고, 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6위와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도 23위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경기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이미 댈러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미네소타고, 월요일 기준으로 주전과 벤치 통틀어 핵심 선수들의 큰 부상이 없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주전들이 모두 출전만 한다면 이번 댈러스전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접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 최근 8경기 6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3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폼이 올라왔고, 알페렌 생군도 직전 경기 오랜만에 30점 이상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탐슨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는 득점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기복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수비력만큼은 리그 수준급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듀란트의 공격력을 극대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 16승 3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당초 샌안토니오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선수들 대부분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서부 컨퍼런스 2위를 수성 중인 샌안토니오고,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3위로 휴스턴의 버금가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빅터 웬바냐마를 비롯해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없는 샌안토니오이기 때문에 풀 라인업으로 휴스턴전에 임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8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